그 남자, 그 여자. 지금 이 순간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는 당신을 위한 따뜻한 사랑 이야기. 웃지 않는 사람은 우리 둘뿐. 그녀와 나는 아직 이름도 서로 모르지만 거의 매일 같은 버스를 타고 다니는 사이. 그러니까 서로 얼굴만 잘 아는 사이라고 할 수 있죠. 보통 그녀는 이어폰을 귀에 꽂고 창밖을 내다보곤 하지만 오늘은 많이 피곤한지 자리에 앉자마자 곧바로 잠이 들어버립니다. 졸고 있는 그녀의 고갯짓은 거의 예술입니다. 오른쪽으로 끄덕끄덕, 왼쪽으로 끄덕끄덕. 그러다 가끔 휙 하고 목 운동을 한 바퀴 하기도 하고 그녀의 뒷자리에 앉아있는 나는 저러다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그런데 이런, 차라리 창문에 머리를 부딪혀서 잠을 깨는 편이 나을 뻔했나 봅니다. 버스가 급정거를 하는 순간 그녀는 제가 붙잡을 사이도 없이 저 앞으로 한 바퀴를 굴러가더라고요. 사람들은 다들 웃고 난리가 났죠. 무안해서 어쩔 줄 모르는 그녀. 그 모습이 너무 안쓰러운 나. 웃지 않는 사람은 우리 둘뿐입니다. 아, 마음이 아파. 얼마나 창피할까요? 머리 감기 진짜 귀찮다. 그냥 모자 쓰고 나갈까? 하지만 결국은 머리를 감았어요. 오늘도 버스에서 내 뒷자리에 앉을 그 사람을 생각하며. 그럼요. 아무리 귀찮아도 머리 감아야죠. 비몽사몽 젖은 머리로 집을 나서면 어김없이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 그 사람. 내가 이틀에 한 번 감던 머리를 이제 아침마다 감는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매일 음악도 안 나오는 이어폰을 꽂고 그 사람 콧노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사람은 오늘도 그냥 그렇게 말없이 내 뒷자리에 앉아만 있습니다. 그런데 술기운 때문인지 자꾸만 감겨지는 내 눈꺼풀. 졸면 안 되는데. 하지만 결국 정말 안 될 일은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끽 소리와 함께 정신을 차렸는데 나는 왜 버스 바닥에 앉아 있을까요? 꿈처럼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차라리 괜찮아요. 하지만 웃지도 않는 그 사람의 표정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죠? 불쌍하다는 표정? 한심하다는 표정? 난 왜 이럴 때 기절도 안 하나요? 드라마에선 그렇잖아. 연락을 받고 급히 차를 몰고 가는 남자가 주차를 못해서 쩔쩔매는 일은 절대 없고, 갑자기 쓰러지는 주인공이 병실이 없어서 병원 복도에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도 없지. 꼭 알아야 할 서로의 소식은 갑자기 등장한 누군가가 꼭 알려주고, 그래서 주인공들은 몇 번쯤 어긋나더라도 결국은 만나게 되고, 결국은 사랑을 하게 되고, 오늘 10몇 편으로 마침내 행복해지는 미니 시리즈를 보면서 처음으로 진짜 인생이란 건 참 아득하고 길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이런 기도도 해봤어. 만약 나한테 딱 한 번이라도 드라마처럼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 한 번만 아주 뻔한 드라마처럼 눈 오는 날 우연히 다시 만나자. 혹시라도 유리창 너머로 서로 안타깝게 스쳐가는 일이 없도록 내가 잘 알아볼게. 그때 네가 내 손을 뿌리치지 않는다면, 날 다시 만나만 준다면, 다시는 오해 같은 거 생기지 않도록 내가 정말 잘할게. 텔레비전에서 그 드라마를 다시 보여주더라. 넌 유치하다고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걸 왜 보느냐고 했고,
난 그래도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우기던. 만약 우리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 작은 오해로 크게 싸우고 서로 손톱을 세워서 마음 핥히고 그러다 결국 헤어져 버린 이야기. 한순간 모든 오해가 풀리는 극적인 반전도 없고 눈물이 흐릴 만큼 아픈 이별도 없이 그냥 그렇게 헤어져 버렸다는 이야기. 아무도 보지 않겠지? 나라도 안 볼 거야. 재미없을 테니까. 만약 지금이라도 우리가 어느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고 내가 너한테 그땐 오해해서 미안했다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느냐고 펑펑 울기라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다시 나란히 눈 내리는 길을 걷게 된다면 그건 드라마가 될 수 있을까? 네 말대로 난 참 유치한가 보다. 아직도 이렇게 억지스런 해피엔딩이나 꿈꾸고 있으니까. 나는 자격 있어요. 선배는 지금 선배가 하고 있는 게 사랑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여자가 선배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고요? 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요. 그 여자 한 번이라도 선배가 뭐 먹고 싶은지 물어본 적 있어요? 이번 주 내내 선배가 그렇게 기침을 하는데 감기약 한 번 사준 적 없죠? 애인이라고 이름만 빌려주고 마음 한쪽만 대충 걸쳐놓고 멀어진다 싶으면 잘해주고 내 옆에 왔다 싶으면 무시하고 지루해지면 다른 사람한테 마음 줬다가 그것도 지겨워지면 또다시 돌아오고.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럴 순 없어요. 그거 사랑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선배는 내가 갑자기 미쳤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난 이런 말 할 자격 있어요. 나 선배 좋아하거든요. 오래됐어요. 선배가 기침하면 약 사주고 싶고 선배가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고 난 선배가 당장 그 여자하고 헤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꼭 내가 아니라도 상관없지만 그 여자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요. 머슴이라고 하인이라고 친구들에게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그런 말조차 내겐 듣기 좋았습니다. 난 정말 잘하고 싶었어요. 그녀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기뻤고 가벼운 가방 하나도 그녀를 위해 들어주면 행복했죠. 지난 여름 그녀가 다른 사람을 만난 걸 알았을 때도 난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돌아왔으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서 그건 그렇게 옳은 방식은 아니었나 봅니다. 오늘 오랫동안 나를 좋아해 왔다는 한 후배의 울음 섞인 고백을 듣는 순간 내 마음은 온통 흔들려 버렸으니까요. 그 후배를 좋아하게 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 고백 덕분에 내가 많이 지쳐있다는 걸 깨달았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랑을 받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어요. 헤어지자고 말할 생각입니다. 쓸데없는 이야기지만 그녀를 원망하진 않습니다. 같이 지내는 동안 좋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녀가 나를 덜 사랑한 건 그녀의 잘못이 아니니까요. 왜 나를 좋아하게 됐나요? 당신이 나를 보지 못할 것 같았어요. 당신은 너무나도 빛나고 있어서, 당신은 늘 바빠 보여서, 당신 옆에는 용감한 여자가 많아 보여서 날 돌아보지 않을 줄 알았어요. 고등학교 때 나를 아껴주시던 선생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적이 있죠. 너는 그늘 같은 사람이라고. 나쁜 뜻은 아니었어요. 그늘은 더위에 지친 사람들이 찾아드는 곳이니까. 하지만 난 그 말이 슬펐죠. 그늘이 좋은 건 그때뿐이잖아요. 너무 뜨거운 계절이 아니면
나를 찾는 이는 없을 테니까. 못난 소린 건 알지만 혹시 당신이 사는 곳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눈부셔서 그래서 나를 찾았나요? 그늘 같은 나를. 그런 건가요? 왜 나를 좋아하게 됐나요? 당신을 가까이에서 보게 됐거든요. 우연한 기회였어요.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 그때 당신은 연필을 깎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었죠. 또로록 소리가 나는 칼을 들고 연필을 깎는 모습. 당신은 연필을 다 깎더니 부스러기가 담긴 종이를 곱게 반으로 접어 휴지통에 버렸죠. 그리고는 자리에 돌아가서 연필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어요. 나도 모르게 당신 옆으로 점점 다가갔어요. 아마도 연필이 사각거리는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도 같아요. 하지만 들을 수는 없었죠. 내가 다가가는 걸 눈치챈 당신이 수첩을 덮고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당신의 수첩을 펼쳐봤어요. 그리고 그 수첩에서 내 이름을 보았죠. 다른 단어들 사이사이 100번도 넘게 쓰인 내 이름. 난 서둘러 수첩을 덮고 복도를 뛰쳐나갔어요. 당신은 긴장했었는지 땀에 젖은 손을 옷에 쓱쓱 비비며 복도에서 혼자 서 있었죠. 그때부터였어요. 소리 없이 나를 지켜봐주던 사람. 연필로 내 이름을 쓰던 사람. 그러면서 나를 피해 달아나던 사람. 당신 그런 사람이잖아요. 당신을 생각하면 가슴이 따뜻해지곤 했어요. 햇살이었죠. 난 그렇게 당신을 좋아하게 됐어요. 더 친해지면 말해주려고요. 어릴 때 내가 거짓말하면 우리 엄마도 이런 기분이었을까요? 왜 있잖아요. 나한테 뻔히 다 보이는 거짓말. 자긴 그런 줄도 모르고 끝까지 애쓰는 거요. 그녀가 딱 그래요.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유치원생 같죠. 오늘도 진짜 내가 웃음을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저녁 때 같이 고깃집에 갔거든요. 많이 먹어요. 그랬더니 자긴 뭐 점심을 늦게 먹어서 배가 안 고프다나. 그런데 그 대답과 동시에 그녀의 배에서 들리는 우렁찬 소리. 꼬르륵. 순간 빨개지는 얼굴. 그러나 곧 아무 일 없다는 듯 물 한 모금 조신하게 마시는 모습. 아, 그 어설픈 내숭과 어설픈 태연함이란. 아는 척하면 무안해할까봐 그냥 모른 척했어요. 대신 주먹만한 상추쌈을 몇 개 싸서 싫다는 그녀의 입에 억지로 쑤셔 넣어줬죠. 아이고, 잘만 먹더만요. 이 다음에 좀 더 친해지면 꼭 말해주고 싶어요. 그렇게 내숭 안 떨어도 무지 예쁘니까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그게 더 좋아요. 예? 좀 모른 척 넘어가 주지. 꼭 그렇게 쌍추쌈까지 싸주면서 알았다는 티를 내야겠냐고요. 아니 그렇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고지것대로만 말하고 살아요? 한두 번 사양도 하고 한두 번 억지로 권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은 도대체 두 번째가 없다니깐요. 추우면 옷 벗어줄까? 그러기에 괜찮다고 했더니 벗었던 옷을 냉큼 다시 입는 적도 있었고요. 아까 저녁 먹으러 갔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배고파요? 아니요, 전 별로. 아, 그래요? 난 배고픈데. 그러더니 미리 나온 반찬을 혼자서 아주 쓸어 담듯이 먹더라고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걸 보니까 꼬르륵 소리가 저절로 난 거죠. 아, 몰라요. 이젠 나도 사양하고 예쁜 척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쁜 척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거지. 내일부터 나한테 배고프냐고 묻기만 해봐요.
예, 뭐든 없어서 못 먹고 있네요. 돌이라도 씹어 먹을까 생각 중입니다. 그렇게 대답해 버릴 거니까. 다시 사랑 못할 것 같았는데. 지난 주말이었어요. 가입만 해놨던 동호회가 있었는데 정기 모임이 있다기에 한번 나가봤죠. 사실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론 주말에 할 일이 없더라고요. 거기서 그녀를 만났어요. 꼭 나처럼 적응을 못하고 어색하게 웃는 모습에 내가 먼저 말을 걸었던 것 같아요. 많이 시끄럽죠? 처음 나오셨어요? 뭐 그런 이야기들.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녀도 얼마 전에 이별을 했더라고요. 우습지만 좀 반가웠다고나 할까? 어쨌든 우린 그날 참 오래 이야기했어요. 나중엔 무슨 고해성사를 하는 것처럼 정말 별별 이야기를 다 했죠. 다시 만나자고 연락처를 주고받았는데 막상 전화를 하려니 생각이 많아지네요. 다신 사랑을 못할 것 같았는데 내가 벌써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려고 하고 있구나. 내 지난 사랑을 그렇게 다 이야기해놓고 이렇게 전화하면 날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너무 쉽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진 않을까?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내가 그랬죠. 다시는 사랑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친구들은 그렇지 않을 거라고, 곧 다른 누군가가 나타날 거라고 말했지만 난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의 감정은 참 빈틈이 많은가 봅니다. 딱 한 번 본 사람인데 난 어쩌면 그 사람이 친구들이 말하던 그 누구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 사람도 나도 지금이 사랑하기 힘든 시기란 걸 알면서도 많이 기다렸죠. 꼭 전화를 할 것 같았는데, 꼭 전화가 올 것 같았는데. 그런데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이 다 가도록 소식이 없네요. 내가 싫은 게 아니었다면, 그날의 내 느낌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 사람도 망설이고 있는지 모릅니다. 나처럼 너무 급히 찾아온 이 감정에 당황스러워서. 괜찮아, 말해. 괜찮아, 말해. 무슨 말 할 건지 짐작하고 있으니까. 그래, 심각한 이야기라는 것도 알아. 네가 어려우면 내가 말할까? 너는 갑자기 불러내서 미안하다고 하지만 아마 갑자기는 아닐 거야. 난 오래전부터 느꼈거든. 어떻게 알았냐고? 너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다 해버리는, 직성이 풀리는. 내 기분을 생각해서 거짓말을 하는 일도 없고 싫다는 말 대신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 법도 없었어. 그런데 그런 네가 언제부턴가 나한테 조심스러워졌어. 자주 미안해하고 싫다거나 짜증이 난다는 말도 쓰질 않았지. 그게 언제부터였나 생각했더니 네가 자꾸 그 선배 이야기를 할 때부터였어. 그 선배 참 재밌다고, 참 신기하다고. 너 그랬거든. 그 선배 이야기 자주 했어. 많이 생각해 봤는데 오늘 네가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 혹시 헤어지자는 말이니? 어쩌면 네가 먼저 알았겠다. 나는 내 마음이 이렇다는 걸 얼마 전에 안 것 같아. 한 번도 너랑 헤어질 수 있다는 생각 해본 적이 없어. 뭘 믿고 그랬는지 몰라도 난 내가 너만 사랑할 줄 알았거든. 그래서 그 선배가 자꾸 눈에 들어오고 지나가는 사람들 뒷모습이 그 사람처럼 닮아 보여도 그냥 닮은 사람이 많은가 보다 싶었고,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말들을 내가 너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
떠도는 농담이나 드라마 대사 같은 거. 그리고 너랑 만나서 했던 이야기들을 그 사람한테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도. 그럴 때마다 너한테 너무 미안했어. 아직 그 사람과 내가 어떤 사이가 된 건 아니야. 내가 너보다 그 사람 더 좋아하는지 그것도 모르겠어. 그래서 헤어지자는 말은 못하겠어. 그렇다고 이런 나를 그냥 봐달라고 말하지도 못하겠어. 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것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너로 인해 빛나던 시절. 그래, 그 정도면 됐어. 너무 애쓰지 마. 나 오늘 네가 그런 이야기 할 줄 알고 있었어. 내가 원래 좀 똑똑하잖아. 웃기라고 한 말인데 안 웃네. 여기 너무 조용하다. 그치? 나도 무슨 말을 좀 해야 할 텐데. 그런데 난 다 이해해. 그러니까 난 우리가 끝까지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가 결혼을 한다거나 그럴 거라고는 처음부터 생각 안 했어. 내가 나 자신을 더 잘 아니까. 근데 있잖아. 네가 미안하다는 말은 좀 웃긴다. 아니, 웃긴 건 아니지만 이상해. 왜냐하면 나는 좋았거든. 살면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 늙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야. 27, 28. 그때 내 삶은 네 덕분에 초라하지도 가난하지도 않았다고. 정말 그랬어. 고마워. 여기 공기가 너무 답답하네. 우리 그만 일어나자. 네가 덜 착했으면 내가 덜 힘들었을 텐데. 그랬으면 끝까지 너한테 매달릴 수도 있었겠지. 우리 부모님께 너에 대해 적당히 거짓말을 하자는 뻔뻔한 제안을 할 수도 있었을 거야. 날 좋아하면 그래줄 수 있잖아. 그렇게 해서라도 나랑 같이 있고 싶지 않아? 하지만 너한텐 그러면 안 될 것 같았어. 넌 너무 착하니까. 그런 널 내가 망칠 수는 없으니까. 넌 처음부터 그랬어. 다른 사람의 발에 걸려 넘어진 내가 다짜고짜 앞에 있던 너한테 왜 발을 거냐고 마구 화를 냈을 때 넌 영문도 몰랐으면서 내 사나운 말들을 다 받아주고 난 뒤에 그랬지.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다친 곳은 없냐고. 그때 그 서점에 갔던 거, 넘어졌던 거, 이렇게 착한 너를 알아봤던 거 난 너무 후회해. 나 때문에 네 27, 28이 너무 초라해질까 봐 난 너무 슬퍼. 헤어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내 방에 얼보 화분이 있었던 거 기억나니? 한참 물을 안 줬거든? 당연히 죽었겠지 싶었는데 어제 보니까 아직 잘 살아있더라. 혹시나 해서 물을 줬더니 오늘은 새 잎들이 막 피어나기까지 했어. 근데 그걸 보니까 문득 내가 혼자 지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또 그래야 할 것 같고. 아무래도 그만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 죽은 줄 알았던 화분이 아직 살아있더라는 거. 황당하게도 그것이 그가 내게 말한 이별의 이유였다. 그런데도 나는 그 말을 순순히 받아들였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비유법이란 게 세상에 왜 필요한지도 깨달았다. 만약 그 사람이 내게 화분이라는 말 대신 예전 그녀의 이름을 말해버렸다면 아마 내가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뺨을 때리거나 울음을 터뜨리지 않기는 어려웠을 테니까. 애당초 내 잘못이었다.
지난 사랑을 다 버리지도 못한 사람에게 남은 찌꺼기라도 좋으니 그거라도 달라고 보챈 것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헤어짐을 당해도 원망할 수도 없을 만큼 내 멋대로 좋아해버린 것도. 그간 계속 부족함을 느꼈지만 난 그걸 속도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렇게 되고 나니 결국은 감정의 종류가 달랐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5개월 동안 단 1초도 그는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내 마음을 알지만 넌 아니야. 내 첫 번째 소원은 오늘 밤 네가 나한테 갑자기 전화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어제 내가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을 때 사실은 너도 그러고 싶었다고. 그런데도 네가 거절했던 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였다고. 내 두 번째 소원은 지금은 도저히 날 것 같지 않은 용기지만 내가 한 번 더 죽을 용기를 내서 너한테 다시 시작하자고 말했을 때 네가 고개를 끄덕여주는 거. 내 세 번째 소원은 사실 이건 그렇게 빌고 싶진 않은데 소원은 원래 3가지를 빌어야 하는 거니까. 내 세 번째 소원은 네가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거면, 그러니까 네가 잠깐 나를 떠나서 그 사람에게 갔던 게 미안해서 아니라 진짜 나한테 마음이 남아있지 않은 거라서 거절한 거라면, 그렇다면 네가 그 사람과 다시 잘 되는 거, 그래서 다시 울지 않는 너로 돌아가는 것, 그게 내 3가지 소원이야. 그거 아니? 지금 네가 나한테 한 말들은 내가 그 사람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는 거. 네가 날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래서 난 잘 알 것 같아. 내가 그 사람에게 제일 하고 싶은 말을 찾다 보면 네가 나한테 한 말이 떠오르고,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말을 찾다 보면 그 사람이 나한테 한 말이 생각나거든.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내가 너한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어제 그 사람이 나한테 한 이야기. 왜 하필 나냐고. 그렇게 당하고도 아직 내가 좋으냐고. 다른 사람 좋아라고. 더 좋은 사람 세상에 많고 많다고. 나는 네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누구보다 잘 알아. 알면서도 어쩔 수 없는 게 더 잔인한 거겠지만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그런데 내 첫 번째 소원은 너의 3번째 소원이야. 네 마음은 알지만 넌 아니야. 바보들이 기다리는 법. 내가 어렸을 때 제일 서러운 기억은 시장에서 엄마를 잃어버린 거였어요. 그때 난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엄마를 찾아 헤매고 다녔죠. 나중에 날 찾아낸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다음에 또 엄마를 잃어버리면 그땐 찾으러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 그러면 엄마가 찾으러 올 거라고. 다 자란 후에도 가끔씩 그때 꿈을 꾸면서 꿈에도 울곤 했어요. 대학에 떨어졌던 날, 입대 후 훈련소에서의 첫날 밤. 그때처럼 오늘도 이 사람 많은 곳에서 이렇게 다 커버린 내가 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움직이면 지금 저만큼 걸어가고 있는 그녀가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꼼짝 않고 서 있어야 그녀가 한참 후에라도 돌아와 나를 찾을 수 있을 테니까. 난 엄마를 잃어버린 꼬마처럼 이 자리에 오랫동안 서 있을 겁니다.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 마음에 쌓인 말, 다 말해버리곤 홀가분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커피는 내가 사고 싶었어요. 혹시나 뒤따라 나오지는 않을까? 서둘러 계산을 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유리문에 달린 조그만 종은 오늘따라 더 큰 소리로 딸랑거리고 난 그 소리에 놀란 사람처럼 급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하지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해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돌아보면 아무도 날 따라온 사람이 없습니다. 뭔가 이상합니다. 지금쯤은 내 어깨를 붙잡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가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도 우리는 아직 서로 좋아하지 않냐고 그렇게 말하며 내 어깨를 돌려세우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내 발걸음이 너무 빨라서 아직도 못 오고 있는 거겠죠? 그런 거겠죠? 버스 정류장, 하얗게 눈부신 화장품 광고에 기대서서 난 기다립니다.